둘이 앞에 야구실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로 향해 나아가는 깊이 있는 분석의 정통파 야구 분석 유튜브 프로그램 최강 불펜의 이은균입니다. 안성우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그 최강 불펜보다 뒷마무리가 확실한 세이브 전문 베이스볼 채널 최강 불펜의 안승호입니다. 자, 저희가 또 시리즈 끝났으니까 마무리 한번 해야죠. 예, 세이브 하듯이. 뭐 어떤 올 시즌이 끝나긴 했지만 네. 또 우리 저희가 뒷마무리, 애프터 서비스 확실하게 깨끗하게 해드린다는 의미에서 세이브 전문 채널로 오늘은 갔습니다. 예. 다들 뭐 볼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드디어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습니다. 4승 1패로 우승을 했고 뭐 많이들 전력적 우위가 있었으니까 기아의 우승을 많이들 예상을 했었는데요. 막상 시리즈 하나하나의 내용들은 정말 치열하고 재밌었던 멋진 승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MVP는 김선빈 선수가 정말 한 표 차이로 김태균 선수를 제치고 됐는데 안 기자님은 김선빈 말고 어떤 선수를 좀 주목해 보셨어요 이번 시리즈? 저는 뭐 여러 한국 시리즈를 제가 봤지만 매 시리즈별로 사진처럼 남는 장면이 하나씩 있어요. 딱 하고 남는. 근데 작년에는 LG KT 시리즈였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에 그 8회 박동원 선수가 KT 마무리였던 박영현 선수의 체인지업 실투였는데 그거를 놓치지 않고 받아쳐서 역전 투런으로 연결하죠. 그 장면이 결과적으로 전체 시리즈 흐름을 만들었는데요. 뭐 올해는 전상현 선수, 기아 세던맨이죠. 그러니까 서스펜디드 이후 재개된 1차전 6회 무사 1, 2루에서 전상현 선수가 지금 원벌 상황에 올라와서 그 무실점으로 그 6회를 넘기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이 전체 시리즈 흐름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상현 선수가 뭐 5차전에서는 뭐 한타자만 승부하고 내려갔지만 저는 그 먼 훗날에 올해 한국 시리즈 떠올리면 아마 그 장면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 것 같습니다. 서스펜디드는 오랫동안 남을 거고 장면이 맴돌 것 같아요. 서스펜디드가 되는 장면 그리고 재개된 장면에서의 전상현의 투구 이런 걸 고려하면 그게 이제 시리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장면이었다. 아파트 뭐 이런 요새 뭐 유행가처럼 머릿속을 맴돌 것 같아요. 저는 기아의 곽도규 선수 눈에 띄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시리즈 전망할 때도 곽도규가 어떤 타이밍에 첫 타석 누구랑 만나서 어떤 결과를 나올지가 시리즈 전체에 중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곽도규가 거의 완벽한 투구를 했고 다들 아시겠지만 2004년생 2년차 딜리버리가 굉장히 독특한 좌완 투수잖아요. 고비 때마다 이제 삼성의 핵심 타자인 디아즈 선수를 잡아내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뭐 4차전에서 모자 거꾸로 쓰고 5차전에 이닝 끝내고 딱 슈퍼맨처럼 가슴 열면서 2일이 써있는 여기다 들고 나오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선수구나. 이제 20세 우리나라의 21살 선수가 이런 퍼포먼스를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곽도규 선수라는 존재와 함께 기아 더가웃이 이 선수가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맞습니다. 이런 게 있는 팀이니까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새삼스럽게. 그만한 대범함이 있으니까 저는 위기 상황에 올라와서 자기 공 던지는 것 같고 뭐 말씀하셨지만 디아즈 선수와 김영웅 선수가 삼성 타선 키인데 두 선수 모두 타이밍을 못 맞추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한국 시리즈 되면 분위기도 약간 똘똘 뭉치고 그러다 보면 어린 선수들은 주눅 들고 고참 선수들은 긴장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20살 선수가 이렇게 확 하는 모습 이게 기아의 여유를 보여주지 않았나. 반면 삼성의 젊은 선수들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계속 부상 선수가 생기니까 전력적으로 막 쥐어짜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여유보다는 좀 투지가 앞섰던 것 같고 이런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건 시리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승 1패로 끝났지만 정말 멋진 시리즈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강 불펜은 멋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비하인드를 어젯밤까지 지금도 광주에서 뛰어다닌 기아 담당 기자 김은진 기자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야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상 투혼이란 뭐 표현을 기사 쓸 때 뭐 종종 뭐 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김은진 기자에게 부상 투혼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싶어요. 포스트 시즌 중에 발목을 다쳤다고 해요. 스포츠 경영의 프레디 프리먼. 또 갑자기 또 메이저리그로 가는군요. 프리먼이 지금 날아다니면서 발목 부상에도 뭐 테이핑까지 하면서 뭐 기자실하고 그라운드로 막 뛰어다녔다고 하던데요. 제가 또 한창 때 또 뭐 어깨 평가가
뭐 발로 뛰는 기자 아하,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좀 뭉클했습니다. 예. 발로 뛰면서 동시에 얼리한 예, 일찍 나가는 기자. 그랬죠. 예, 근데 뭐 김은진 기자가 좀 아침이 약한 스타일이긴 한데 근데 어젯밤에 경기가 너무 끝났고 예. 시리즈 끝나고 정리하고도 되게 많았으니까 예. 수면 시간도 좀 짧았을 거예요. 예, 아침 컨디션이 좀 걱정이지만 한번 전화 연결해 보죠. 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진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진 기자. 네, 안녕하세요. 김은진 기자 안승호 선배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굉장히 좀 피곤은 할 텐데 전화 연결 이른 아침에 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예.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 일단 어제 우승했잖아요. 이범호 감독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범호 감독이 뭐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스프링 캠프에 갑자기 감독이 됐고 그리고 쭉 끌고 오면서 우승까지 했는데 이범호 감독이 특히 이 광주 챔피언에서 우승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회가 남달랐다고요? 네, 기아가 광주에서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1987년인데 그때 이제 경기 전에 사실은 이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인터뷰할 때. 그래서 그때 당시 이봉호 감독이 6살 아니었냐. 그 얘기에 이제 뭐 야구 시작하기도 전이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야구를 시작하면서 타이거즈가 이제 야구 명문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알게 됐고 그래서 항상 타이거즈 오고 싶었다는 얘기는 했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광주에서 우승을 하기 직전에 인터뷰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이제 결국은 그걸 해냈고 또 어제 경기 뒤에 인터뷰할 때는 항상 마음이 있었고 내 이름이 범과 호 아, 맞아요. 호랑이가 두 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화에서 뛸 때도 사실 광주에 왔을 땐 항상 잘 쳤고 무등구장에서 잘 쳤고 이제 기아 경기 때 좀 잘 쳤기 때문에 나를 데려온 거 아닌가. 그리고 광주 팬분들이 항상 이름이 호랑이인데 왜 광주를 안 오냐 이런 말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기아와 타이거즈와 내가 인연이었던 것 같다라는 의미의 얘기를 어제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이제 마지막에 좀 힘들었을 때 네. 그때 사실은 국내 복귀를 한다 안 한다 할 때 이제 기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빠르게 영입을 해서 그랬죠. 국내 복귀를 네.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일본에서 좀 외로웠는데 그때 찾아와서 나를 스카우트 해주신 그때 그 기아의 직원분들을 아직도 나는 잊지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어저께 했고 감사하고 굉장히 성대한 은퇴를 시켜줬고 이렇게 감독까지 맡겨서 우승하는 팀에 나를 오게 내가 우승 시킨 게 아니라 우승하는 팀을 내가 오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기아와 나의 인연 그러니까 감독의 인연을 굉장히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제 우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이범호 감독이 대구고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대구 삼성 라이온즈와의 한국 시리즈도 의미 있었을 것 같고. 뭐 호랑이는 호랑인데 네. 굉장히 겸손한 호랑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 어제 김은진 기자 밤에 얼마나 바빴겠어요. 저도 뭐 수많은 한국 시리즈 취재한 경험이 있어서 하나하나 떠오르는데 우승하고 나면은 뭐 눈물 흘리는 선수도 많잖아요. 네. 확정돼 이렇게 여러 모습을 보셨을 텐데 누가 가장 많이 울었습니까? 네, 김태군 선수랑 박찬호 선수 얼굴이 생각이 나는데요. 박찬호는 안 울 것 같은데 우는군요. 박찬호 선수가 굉장히 여려요. 일단 김태국 선수가 네. 이번에 한국 시리즈로 저는 굉장히 힐링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NC에 있을 때 주전으로 뛰다가 이제 양의지 선수가 슈퍼스타 양의지가 오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백업이 그렇죠. 됐었는데 네. 또 포수인데 공격을 또 못하고 수비만 한다. 그래서 이번에 시리즈 들어갈 때 김태국 선수가 저랑 통화하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식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뭐 식물 호흡기를 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4차전에서 말홈런을 치고 공식 맞아요. 인터뷰에서도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뭔가 본인의 목표를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이뤘고 사실 NC에서 그 뒤에 FA 되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이제 마음의 상처가 좀 있었습니다. 시장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았죠 그때. 예. 예, 그래서 꼭 우승 포수가 돼서 이번에 기회가 왔을 때 꼭 우승 포수가 돼서 그동안의 그런 시선들을 좀 바꾸고 싶다고 했었는데 오늘 우승을 했고 정말 김태훈 선수가 너무 잘해서 기아가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저께 많이 울었고요. 그리고 박찬호 선수도 사실은 1차전 시작할 때 굉장히 긴장된다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자기는 긴장 안 했다고 했는데 네. 저한테는 얘기했었습니다. 굉장히 긴장된다고. 그래서 시작하고 실수도 좀 1차전 때 많이 했었고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겉으로 볼 때는 약간 좀
까불까불한 맞아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굉장히 누구보다 섬세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데요. 2017년에 사실 우승할 때는 박찬호 선수가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현역으로 군대를 갔었는데 그걸 본인이 군대에 있을 때 기아가 우승을 한 걸 굉장히 좀 아쉬워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본인이 더 긴장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실수도 많이 했는데 5차전에는 뭐 어제 MVP까지 받으면서 네네네. 굉장히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우승이라는 결과로 좀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그래서 어제 김태군 선수, 박찬호 선수가 좀 많이 펑펑 울었어요. 김태군 선수는 뭐 이렇게 한 표짜리 떨어져서 운 건 아니겠죠? 아니 말이 나와서 그런데 어제 네. 한국 시리즈 MVP 투표가 결과가 나왔잖아요. 김선빈 46표, 김태군 45표. 45표. 네. 이 투표할 때 투표 이후에 기자실 분위기 어땠나요? 그래서 기자들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이럴 수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네. 투표를 하면서도 네. 굉장히 접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렇게 투표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죠. 누굴 뽑아야 돼 이 소리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기자실에서. 그리고 8회 말 2사 후까지 그 투표 마감 기한이 있었는데. 맞아요. 8회 말 2사 후까지 했는데, 이제 김태군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8회 공격을 한번 했죠. 그래서 김태군까지 보고 투표를 하자. 뭐 이런, 기자들도 저 포함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두 선수 다 MVP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물론, 자동차는 김선빈 선수가 가져갔지만, 둘 다 MVP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김선빈 선수는 시리즈 타율이 5할 8푼 8리, 특히 4차전부터 2번 타자로 나가서 이 삼성 선발 원태인 선수를 괴롭히는 그 1회 첫 타석에 19까지 싸워서 이 투수를 늘게 하고 결국 일찍 강판시키는, 이 사실은 시리즈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활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반면에 또 김태군 선수는 임팩트가 있었고 4차전에서 말홈런을 쳤고 어제 5차전에서도 결승타를 쳤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시리즈 MVP가 좀 임팩트 있는 선수들이 받았었는데, 저는 사실은 어제 투표를 하면서 2009년이 생각났거든요. 아, 그렇죠. 네. 나지완과 로페즈. 네, 당시에 로페즈 선수가 선발로 2번 이렇게 불펜까지 나와서 전부 선수단 모두 로페즈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지완 선수가 7차전에 끝내기 홈런을 쳐서 MVP를 타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굉장히 기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표 차로 그 결과가 한 표 차라는 게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선수들도 굉장히 이걸 의미 있게 저는 받아들인 것 같았고요. 예.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사실상 두 선수가 다 MVP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게 좀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이거 한 표 차면은 재개표죠. 검표하자 그러고 난리 나면 김태균 측에서 뭐 이제 뭐 무효표 찾자 그러고 그럴 텐데 정말 여 스포츠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투표도. 예. 근데 김선빈 선수가 MVP가 됐어요. 네. 김선빈 선수 지켜본 게 김은진 기자가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2009년에는 시리즈에 아마 엔트리 탈락했었죠? 예? 네. 어떤 모습이 좀 크게 보이던가요? 이번 시리즈에서. 그러니까 김선빈 선수가 2008년에 기아에 입단을 해서 2009년에 이제 사실은 뭐 엔트리 못 들어갔고, 그때는 굉장히 정말 어린 선수, 그때 당시 뭐 이종범이 기아에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렸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때 엔트리 탈락을 하고, 사실은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요. 그때 우승했을 때 본인이 TV를 보면서 리모컨을 집어 던졌었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했던 건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인지는 이제 몰랐던. 이상 반응인데요,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2016년에 복귀를 하고, 그 다음 2017년에 기아가 우승을 했었는데, 이제 그랬죠. 그때 처음 네. 우승을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올해가 그때보다 더 큰 감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2016년에도 사실은 뭐 어린 축에 끼는 선수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김선빈 선수가 고참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승한 게 좀 더 내가 울컥하는 것 같다라고. 사실은 김선빈 선수가 평소에 좀 감정을 뭐 드러내지는 좀 않는 편의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번에는 MVP까지 받으면서 굉장히 감동한 것 같고, 약간 농담으로 이제 저한테
한 표 혹시 본인이 좀 얘기도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금 김태구 선수와 김선민 선수가 농담이지만 약간 의식하고 있는 이 한 표 누구냐 굉장히 좀 치열했군요. 네. 선거전이. 모두가 나 때문이라고 이런 얘기를 생각하겠죠. 좀 네. 농담이지만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김태군 선수는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김태군 선수 욕심을 좀 드러냈거든요. MVP 되고 싶다 뭐 이렇게. 네, 맞아요. 근데 선수단 안에서는 이제 김태군 선수가 자체 MVP는 그럼 없냐 이런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김태군 선수는 뭐 김선민 선수랑 약간 다르죠. 이제 김태군 선수는 정말 인생의 기회 언제 또 올지 모르는 이렇게 큰 경기에서 정말 인생의 기회였는데 당연히 뭐 아쉬움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잘했고 이게 김태군 선수도 이 한 분이 도대체 누군지 알고 싶다 이런 얘기도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도 저희도 기자들도 모르죠 누군지 무기명 누구 때문에 투표니까. 이렇게 했는지. 네. 그러니까 김태군 선수는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그 우승 포수가 되고 싶었던 이유, 내가 나를 백업이라고 했었고, 근데 기아에 와서 사실은 삼성으로 트레이드가 되고 2022년에 삼성으로 트레이드가 되고 또 작년에 기아로 오면서 그러니까 야구 인생이 사실 새로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우승을 하고 우승 포수가 됐고 심지어 본인이 항상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이 타격에서 네. 활약을 하고 5경기 전부 나가서 본인이 우승 포수가 됐기 때문에 이런 활약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1989년생 입니다. 김태균 그렇죠. 선수랑 김선민 선수가 둘 다. 그래서 다른 선수가 아니라 내 동기인 김선빈이 MVP가 됐기 때문에 본인은 하나도 아쉽지 않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살이라도 더 먹게 되면은 다 고참이라고 하고 노장이라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가 우승한 이 한국 시리즈에서 1989년생인 김선빈과 내가 이렇게 활약을 해서 MVP 한 표 차로 1, 2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고참들이 잘한다는 잘해서 또 이끌었다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선빈이가 받았기 때문에 난 아쉽지 않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일단은 뭐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예. 근데 이번 시리즈 끝난 다음에 이범호 감독 인터뷰 제가 보니까 네. 한 명을 꼽기는 어렵지만 MVP를 한 명 지목한다면 김도영 선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네. 김도영 선수가 이번 시리즈에서 뭐 타격도 타격이지만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네. 그게 좀 저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들었는데 시리즈 준비 기간 동안 어땠습니까? 네, 그러니까 타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본인의 이렇게 말이 김도영 선수가 타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그 정도면 잘한 것 같은데. 못했나 봐요. 네. 예. 그래서 타격에서는 좋은 모습 못 보였지만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은 시리즈를 들어오기 전에 기아가 수비 연습을 LG와 삼성을 이렇게 대비해서 굉장히 좀 따로 수비 훈련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러면서 김도영 선수도 약간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즈 들어오면서 이제 수비로 민폐 끼치면 안 된다라고 정규 시즌에 실책 그 수비 때문에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 들어오면서도 김도영 선수가 약간 그것에 대해서 압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격이 안 돼도 내가 수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미디어 데이 때 내가 빠른 발로 뭐 시리즈를 좀 좌우를 내가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네네. 본인의 머릿속에 진짜 생각은 수비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기남 수비 코치도 사실은 올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기아가 실책이 많아서 네, 특히 김도영이 실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박기남 수비 코치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김도영 선수가 사실은 실책하는 날은 타격 화력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그거라도 만회를 하려고 결자 해지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박기남 코치가 이제 좀 마음 편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그냥 실책을 그냥 하라. 넌 실책하면 잘 치니까 뭐 이렇게 좀 약간 그런 마인드 컨트롤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김도영 선수가 수비를 너무 잘해줘서 박기남 코치도 이번에 김도영 선수의 수비를 이번 한국 시리즈의 가장 큰 성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시리즈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제가 이제 이 녹화 앞에도 얘기를 했는데 곽도규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곽도규 선수 이제 20살
한국 20살. 나이로 21살. 네. 그런데 뭐 모자 거꾸로 쓰고 막 슈퍼맨처럼 언더셔츠 딱 열어서 이일이 이름 보여주고 이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는 게 곽도규 선수의 자신감도 자신감이지만 야 기아 더가웃 분위기가 곽도규 선수가 이런 걸 해도 되는 할 수 있는 분위기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 점에 어떤 뭐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곽도규 선수에 대해서? 네. 4차전에서 곽도규 선수가 이게 병살을 잡고 디아즈 선수를 병살로 잡고 그다음에 모자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이게 뭐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으로만 보였었는데 약간 도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장면에서. 네, 그 얘기도 곽도규 선수가 했습니다. 뭐 삼성 일루 코치한테 뭐 보라고 도발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고 기아 더가웃을 향해서 이 모자 뒤쪽에 써있던 48번이 보이게 하려고 본인은 했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보였다면 제가 잘못한 거겠죠.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뭐 어쨌든 이의리 선수 등번호가 기아 더가웃에 보이게 돌린 거였다라고 설명을 했고 곽도규 선수가 이의리 선수를 굉장히 좀 좋아하고 따르는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할 때도 이의리 선수처럼 그러니까 의리 형처럼 착실하게 운동만 진짜 생각하는 사람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 태어나서 그래서 그 이의리 선수의 루틴 같은 거 본인이 다 따라하고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따르는 선배인데 사실 이의리 선수가 한국 시리즈에 지금 같이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리 형을 약간 좀 오마주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전에서보다 또 사실 진짜 세리머니는 또 어제 5차전이었다고 그랬죠. 보이고요. 슈퍼맨 어제 세리머니. 이제 이유리 선수 이름과 48번을 적은 티셔츠를 본인이 아예 따로 맞춰서 구단 직원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맞춰서 안에 입고 있었고, 이제 이닝 맞춰 유니폼을 찢는 이 세리머니를 했는데, 이유리 선수가 부상으로 한국 시리즈를 같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곽도규 선수가 그거를 표현을 한 거고, 앞으로는 오랜 시간 야구장에서 의리 형과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마음이 참 예쁜, 선수였고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올스타전도 아니고 한국 시리즈인데 네, 이런 세리머니까지 할 정도로 이 선수가 멘탈이 좀 센 선수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지만 진짜 세구나라는 생각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네, 어제 다시 한번 또 했습니다. 네, 큰 경기에 여기서 자기 공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국 시리즈 같은 뭐 가을 야구 할 때면은 그 징크스가 네. 보면 매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팀이든 간에. 근데 이번에도 기아 아마 감독이든 선수든 시시했지만 뭐 징크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야 밝힐 수 있는 게 김은진 기자가 조금 이렇게 파악된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뭐 선수들 항상 그 정규 시즌 때 보면은 코치들이 라인업 주고 받을 때도 뭐 누가 나가면은 오늘 이기네 해서 맞아요. 꼭 그 코치가 몇 분에 5시 반 몇 분에 31분에 나간다 뭐 이런 루틴 같은 게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은 있었고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 선수한테 제가 물어봤는데요. 혹시 징크스 없었냐? 나 처음엔 없었다고 하다가 다시 생각하더니 다시 저한테 돌아와서 그 김상훈 코치한테 항상 티베팅을 받았다. 그러니까 토스 배팅을.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도 항상 김상훈 코치가 던져주면 본인이 그날 잘 쳤대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 때도 계속 김상훈 코치한테 부탁을 했다. 소크라테스 선수가 올해도 이번 한국 시리즈도 잘 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건 약간 이제 선수단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저의 경험인데요. 제가 이번에 좀 발목을 이번에 한국 시리즈 내려와서 발목을 제가 좀 삐어가지고 심하게 다쳤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오프닝 때 소개했어요. 네, 처음에 지금 병원을 좀 못 가서 그러고 있다가 좀 파스를 하나 얻으려고 얘기를 했더니 기아 트레이너께서 이제 테이핑을 저를 해줬습니다. 근데 테이핑을 해주고 1, 2차전을 다 이긴 거죠. 근데 3차전은 대구 원정이니까 좀 정신이 없어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졌잖아요. 3차전을 기아가. 네네. 그렇죠. 4차전 때 경기 시작하기 갑자기 기아 홍보팀에서 저한테 테이핑 테이핑. 안 되겠다 이러면서. 하여튼, 근데 그 테이핑 해준 그 테이프 색깔이 핑크색이었습니다. 근데 또 원정이니까 핑크색이 없는 거예요. 한번 보고 싶네요.
트레이너가 핑크색 테이프를 찾으러 다니고. 근데 어제 5차전에는 또 트레이너분이 저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테이핑 하자고. 아예. 네. 징크스 이제 목록을 딱 적어놓고 다 하나씩 지었겠죠, 한 거를. 아, 네, 4, 5초전을 그래서 어제도- 이겼잖아요, 또, 그쵸? 예. 네, 그래서 어제도 테이핑을 하고 기아가 이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말 사소한 것들인데 선수들이나 뭐 맞습니다. 감독이나 네. 코치나 뭐 프런트 직원 전부 다 이런 사소한 것들에도 뭔가 이런 그 단기전에 이 한국 시리즈나 포스트 시즌에서는 정말 의미를 부여하고 있구나라는 여전히 그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서 김은진 기자를 예. 프리미어십이 출장을 보내야 되지 않나? 테이핑 시켜서요? 테이핑 시켰어. 매 경기. 네. 그, 덕분에 제가 발목이 다 거의 나았고요. 저희 테이핑 해주신 조희영 트레이너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 감사드립니다. 기아 우승 뭐 기념 지역이네, 박물관 지역. 같은 거 있으면 그 테이핑 뭐 하나 전시해야겠는데요. 예. 자, 그렇습니다. 아유. 시리즈 취재하는 동안 고생 많았고요. 네. 네, 이제 남은 그 기아의 우승 후속 기사들 잘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진 기자. 네, 알겠습니다. 예, 마음은 편안히 먹되 이제 시작입니다. 예? 후속 기사. 준비해야 돼요. 비하인드 인터뷰하고. 여기서 미디어는 승부가 나는 걸 워낙 또 베테랑 그 김은진 기자는 또 잘 알고 믿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야구가 끝났고요. 돌아가신 토미 라소도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야구가 끝난 날은 가장 슬픈 날이다. 최강 올패는 슬프지 않고 슬퍼할 시간 없이 겨울에 더 재미있는 야구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취재하고 열심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야구 끝났는데요. 아직 미국, 일본 야구가 안 끝났습니다. 특히 미국 야구, 우리 또 미국 현수죠. 토미 현수 에드머니 다저스에서 펄펄 날고 있기 때문에 요거 활약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최강 올팬도 야구 소식 스토브리그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 재미있게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런데요. 아니 뭐 듣다 보니까 돌아가신 또 토미 라소다 감독님은 아, 네, 예, 네. 뭐 야구가 끝나는 날이 가장 슬픈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용균 기자는 며칠 전에 이제 반응 보니까 이제 한국 시리즈 끝나면 야근이 좀 줄겠다 이런 제가 표정을 읽었어요. 예, 고생은 했습니다만 예. 여기 클로즈업 한번 해주셨어요. 여기 예. 입술이 부르터갖고 여기. 예. 피곤합니다. 조금 뭐 슬프긴 슬픈 거죠. 아유, 그럼. 예, 예. 아유, 슬퍼라. 아, 표정이랑 달라서 내가. 아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끝내죠. 네.